경제적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일하지 않고 생기는 돈이 증가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벌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 결국 경제적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특히 사회 초년생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아꼈으면 한 달 30만 원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1억을 은행에 넣어서 벌리는 금액이 전략을 해서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돈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다시 그 돈이 돈을 벌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부자라는 그 개념은 정의를 어떻게 내려보시나요? 저는 부자라는 게 사실 물론 제가 쓴 책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부자를 분류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산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가장 부럽고 부러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매우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저는 사실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마음도 부자고 아마 자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은 없어요. 남의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즐기면서 내가 취미생활 하듯이 회사 다니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사실 자세히 얘기해 보면은 받는 돈에 비해서, 아니면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서 즐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기가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회사를 가려고 기대하는 마음에 보통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일이든 간에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일이 지겨워지고, 하지만 이제 그게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익의 원천이 그 하나라면 사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관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사실 행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었지만,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 힘들고, 10년, 20년 지나서 차장, 부장 되고 나면 임원으로 승진을 한 해 만에 또 이제 또 줄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만나고 다니면서 비위 맞추고 또 이런 거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직장 생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죠. 임원이 되고 운 좋게 임원이 된다 하더라도 임원도 어차피 임기가 있으니까 나가게 될 텐데, 나가게 되면은 뭐 자회사에 또 어디 갈 뭐 이런 계속 사람은 계속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해야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거를 정말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물론 안정적인 삶이고 일반적인 삶이고 사실 부러워할 만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행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잠깐 집에서 가족들 볼 때 행복할 시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을 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목적, 수입을 위해서 제가 사실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야만 되는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귀촌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키우는 경작물에 대해서 보람차고 즐거우면서 자기 삶을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그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살고 싶어서 아주 비싼 아파트를 돈 주고 사고, 그리고 생활비를 유지하려고 매우 큰 돈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돈을 사실 월급쟁이가 그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계속 행복하기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약간만 눈을 낮추면 조금만 더 수도권으로 나간다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에 제가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살고 싶어하는 환경에서, 제가 살고 싶어하는 형태의 집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지출하면서 살면 되는 거고, 그걸 살면서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굳이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젊을 때일수록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나의 진로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 예. 뭐가 과연 옳은 방향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 작가님 생각 어떠세요? 사실 고민이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첫 직장을 구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융회사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니는 내내 제가 금융회사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 여건이 맞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맞아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나마 견딜만 해서 버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일을 하다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아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만 가지고 인턴 몇 번 가서 몇 주씩 일하는 거 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그 어린 나이에 찾을 수 있는 거를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부모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사실 답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아주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운이 좋은 건 적성에는 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꽤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좀 더 남들보다 더 성취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일을 찾아내는 게 저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말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경험을 하는 그 시간, 우리의 인생에서 그 경험을 1, 2년씩은 해봐야 정말 자기가 나중에 즐길 수 있는 일인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한 우리에게 현실적인 여건이 되느냐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일을 하는 그 사업체를 정하실 때 난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아이템을 어디에서 좀 포인트를 얻으면서 하는 편이세요? 저는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를 위주로 자산 운용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고요. 제가 추후로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아니면 관심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는데 이런 걸 해보면은 큰 손해가 나진 않겠는데 적어도 돈을 많이 벌진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것들 제가 사실 커피숍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커피숍을 해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무실을 하나 차릴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사무실이 커피숍 같았으면 좋겠어요. 카페 같은 분위기의 사무실을 차리고 싶은데 그럼 차라리 카페를 차려서 사무실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면은 관리비라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관심이 있는데 저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해볼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우도 있으니까요. 공부라는 게 이제 꼭 책을 사갖고 읽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는 많으니까요. 여기저기서 보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그런 것들. 사실 꽤 많은 걸 해왔었습니다. 여태까지 금융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20년을 몸담고 있었지만 부업으로 꽤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식당도 해보고 화장품 수입도 해보고 뭐 등등등등을 해봤었는데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손실 규모 안에서 큰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은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결국 사업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시는 거네요. 하나의 저한테는 하나 약간 사업 구상을 해보고 그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돈을 벌릴지를 계산해보고 실제로 그 사업을 해보는 것 자체도 약간의 취미 활동이라기보다 정도?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은 제가 즐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작가님께서 내린 그 정의에 맞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이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나눈 부자의 정의가 결국 경제적 여유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은데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일하지 않고 생기는 돈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게 임대 수입이 됐든 이자 수입이 됐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든 배당 소득이 됐든 간에 일을 하지 않고 벌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 결국 경제적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일단은 어느 정도의 투자의 씨앗이 될 만한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을 모으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 금액이 제 생각에는 몇백만 원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몇십억도 아닌 것 같고 몇 천에서 한 1억 정도의 초기 자기가 투자를 하기 위한 금액을 마련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을 모아서 돈을 모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겠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는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금리 얘기를 했었었는데 은행에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으면 세전으로 4%가 좀 넘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거기다 1억을 4%에 놓으면은 1년에 이자가 400만 원이 나와요. 세전으로요. 40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잘해야 30만 원이 좀 넘어가는 돈일 텐데 우리가 조금만 아꼈으면 한 달에 30만 원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회식하고 택시 탈 때 택시 더 타고 좀 일찍 나와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든가 이런 돈들 한 달에 쌓이고 쌓이면 한 달에 30만 원은 사실 전략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을 수 있을 거예요. 1억을 은행에 넣어서 벌리는 금액이 전략을 해서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지금 전략해서 그 돈을 모아놓고 그 돈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다시 그 돈이 돈을 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쓰고 싶은 돈 약간 아끼면 그 돈이 나중에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가 될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 같이 일하던 이제 주니어 직원들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가 투자를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서 어디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주식에 투자할까요? 아니면 어디다 돈을 집어넣을까요?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일하는데 바쁜데 이것저것 주식 투자 하나 하려면은 회사에 대한 분석해야 될 거고 산업에 대한 분석해야 될 거고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 제대로 해도 돈을 잃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돈을 얼마 벌려고 그러냐고 1,000만 원 넣어가지고 차라리 그거 갖고 어디다 투자할지 고민하느니 지금 돈을 좀 아끼는 게 오히려 재테크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 과정의 입장에서는 지금 돈 좀 아끼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돈을 아껴서 5천만 원 1억 모아야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수익률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목돈을 만드는 게 먼저인데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투자하는 것도 쓸데없는 지출의 맥락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쓸데없는 지출이라기보다는 사실 투자에 대한 효익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에 정말 주식 잘 투자해서 100% 200% 버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경우니까 20%를 벌었다고 치면 200만 원 번 거예요. 한 달에 15만 원 번 겁니다. 한 달에 15만 원 벌면은 그거 1,000만 원 가지고 1년에 20% 벌려면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까? 주식도 연구하고 회사 등등등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구해서 한 달에 15만 원 사실 저녁에 맥주 한 번 잘못 먹으면 15만 원 나가는 돈인데 맥주 한 번 안 먹고 집에 가갖고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먹으면은 그 돈 벌 수 있는 건데 비용 대비 효익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어야 그래야지 정말 자기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보람도 느낄 거고 그 투자가 정말로 자기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돈을 모으는 게 먼저고 돈을 모으려면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노력하면은 월급이 좀 더 늘긴 하겠지만 그렇게 월급이 늘어나는 방법은 많지는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을 줄이는 편이겠죠. 또 작가님 책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익성을 높이라. 예. 이게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좀 더 쉽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건지 여기 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수익성을 높이라는 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혹은 금융 자산을 가지고 꾸준한 수입이 나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꽤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정기 예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채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수익성 부동산을 제일 선호하긴 하는데 수익성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월세 등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의 현금 흐름처럼 그 이자가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보유를 길게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물가 상승과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본 이득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매각을 하는 시점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 부동산이 됐든 금융상품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P2P 부동산 대출이었던 거고 저는 뭐 P2P 부동산 대출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익성이 은행 금리보다 많은 꽤 많은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ELS 같은 경우 주가 연계 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했었죠. 지난 10년 넘는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ELS는 안전한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매우 위험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정도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ELS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ELS가 와 같이 사실 ELS 비슷한 컨셉이잖아요. 1년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은행 금리보다 좀 높은 금리를 주고 주가가 어느 정도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그런 비슷한 상품들 생각해보면 꽤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 지금의 은행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 금리가 4%라고 치면은 지금 정도 기준에서는 제 생각엔 한 5%에서 7% 정도 사이가 되는 수익이 나오는 상품들은 아주 큰 위험을 겪지 않고도 감당하지 않고도 추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품들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자기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는. 끝으로 혹시 또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책에 대한 얘기도 좋습니다. 책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굳이 이제 부자라는 표현은 이제 정의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삶,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삶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 등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많이 정리를 해놨고요. 사실 그 책은 제가 정리하면서도 꽤 많이 느낀 게 이제 제가 아들이 3명 있거든요. 근데 저 아들들한테도 그 내용들을 저는 이제 늘 그런 내용들을 저희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후배들한테 맨날 해주는 내용들이 꽤 많은 내용들이 그 책에 들어가 있지만 책으로 정리하면서도 제 아들들한테 꽤 많이 그 얘기들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괜찮은 생각들은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전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꽤 재밌는 즐거운 내용이라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한 번 정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삶의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좀 던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끝없는 월요일 책 저술하신 진율 작가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부자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응원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